안녕하세요. 하하방입니다. 미국 자식 좀 볼게요. 애플은 오늘 많이 내렸네요. 우리 애플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보면요. 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가 하면, 볼린저 밴드에 8볼린저가 20볼린저 안에 8볼린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선만 쓰는데요. 중심선을 쓰면서 하단 밴드까지 같이 써서 요거를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 강. 요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강을 만들어 놨는데, 이 강 위에 있을 때는 강남이고요. 이게 강북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강 위에고 강 아래입니다. 강 아래가 강남인가요? 강북은 강 위에가 강북이죠. 그러면, 자, 그거는 뭐 중요치 않은 얘기. 강 아래에 캔들이 있을 때는 아주 나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얘가 넘어서기 위해서는 8일선 위에 올라서는 것부터 해가지고 21선 위에 올라서야지 되거든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 60 이동평균선 눕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워서 이렇게 거꾸로 찌그러지면요. 얘는 여기 이 언저리까지만 안 내려올까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가는 주식은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측에 매몰되면요, 큰 낭패를 봐요. 이 때문에 내려가는 주식은 어디에서 멈추는가를 찾는 거는요, 52의 신저가에서 52의 신저가봉을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보고 있으면 20 볼린저 밴드에 밴드가 확장하는 게 요게 뭔가 하면요. 확장할 때 요게 확장을 안 하면요. 52의 신저가로 안 내려가는 거고 52의 신저가를 내려갈 때 그때부터 얘가 확장을 해가지고 52의 신저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확장을 멈추는 자리가 돼서 이 자리를 밑으로 하방 이탈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요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 방은 공부하는 방이에요. 우연치 않게 들어오셨던 형님들은 공부하는 방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뒤에 한올바이오파마를 길가 길사에서 한번 봐주려고 그래서 그분의 초점에서 좀 맞춰서 우리 형님들 공부를 조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다라는 얘기는 52의 신저가, 52의 신저가봉은 찾는 건 아시죠? 요거요. 그러면 여기 와서 기준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면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는가? 아마 내려오던 기준선이, 내려오던 기준선이 한번 행보를 합니다. 행보를 한 자리에서 다시 기준선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여기에 단국이 협조론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요건 위로 올 때, 여기는, 아이고야. 그냥 위에서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26일이죠. 26일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을 이렇게 긋고보면요. 여기 정확하게 보여요. 어떤 게 보이는가 보세요. 여기서 선을 긋고 나면, 이게 50이 신저가고, 이게 열십자가 50이 신저가봉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요. 어, 기준선은 내려가던 주가가 어디에서 멈추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는 당국의 협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설 때 모든 캐선들이 다 멈춥니다. 전환선도 멈추고요. 선행스텐 2도 같은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들어요. 이 브레이크가 들면요. 강력한 브레이크가 드는데 이 강력한 브레이크에서 9일 동안에 전환선 위에 9일 안에 전환선 위에 올라가야지 되며 그 다음에 13일 안에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 되면서 그때 기준선의 당국의 협조가 있어 줘야지만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당국의 협조가 있어 줄 때 기준선과 전환선의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요거 분명히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저희들 그 오신 분한테 댓글에 문의를 하신 분의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그분의 차트를 미리 앞서서 여기서 공부를 시켜주는 내용을 갖다가 거기 가서 자세히 보면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우리 형님들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스토게트 슬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스토게트 슬로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얘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면 스토게트 슬로를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어,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있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있을 때 영선 밑으로 내려오는 데드 크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선 밑으로 데드 크로스가 침체를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침체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 또 어떻게 되고, 침체 밑에서 골든 크로스가 20위로 올라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에서 다시 50을 갖다가 올라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50을 올라가다 말고 내려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여기서 가열권까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간다면 80까지 가면 얘는 또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는지를 우리가 스토게트 슬로우를 한 개만 보고 오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그냥 골드냐, 데드냐, 침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5일선과 11선의 상관관계도 이루어지고요. 이 캔들이 모든 선들을 세울 수도 있고 끌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6시, 7시 다 돼가요. 저도 이제 장을 열어서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빠르게 조금 설명을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길게 안 찍겠습니다. 자, 스토게트 슬로가 80과 20이 있는데요. 20은 밑으로 내려가면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80은요, 80위로 올라가면 무한대입니다. 자, 그렇게 마시고, 이 50이라는 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50에는 건너지 말아야 될 그 강이면서 굉장히 강력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50을 누구 하나 저처럼 설명해 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런 설명을 저 역시 듣지도 못했고요. 요거 하나 배우는데 500만 원 주고 배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고 배웠습니다. 순쓰레기만 배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드 크로스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데드 크로스가 나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5일선 밑에 캔들에 내려갑니다. 캔들에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지워내고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데드 크로스가 나면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 이제 요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데드 크로스가 골든 82에서 데드 크로스가 날 때는 써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데드 크로스가 살아서 80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써먹습니다. 그러면 80 밑으로 왔을 때 이틀 뒤에는 5일선 밑에 내려옵니다. 이거는 배우셨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슬러가 50 밑으로 내려오면 11선 밑으로 이틀 뒤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내려왔습니다. 이틀 뒤에 내려올 때 시그널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시그널이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 따라서 내려올 때는 50을 하방 이틀하면 5일선과 11선의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집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내용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데드크로스가 돼서 일단은 침체를 들어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이게 내려가던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캔들이 5일선 밑에 있다가 5일선 위에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랑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요거까지만 우리가 설명이 매번 해줬으니까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살아서 50선까지 가까이 갔는데, 그러면 이 가까이 갔으면 올라가면 5일선 위에 캔들에서 11선 위에 캔들이 되면 그 다음에 11선과 5일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는 50선에 찍어 놓고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이게 반등 구간 들어갔다가 여기서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가가 여기서 그냥 쫙 빠진 거예요, 이게요. 이게 여기서 요거 온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세게 내려온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면요. 여기 굉장히 세게 내려온 거예요. 요걸 강구하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면 요 상태에서 보면요. 얘네들이 50을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5일선과 11선에 데드크로스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읽어 주겠습니다. 얘가 52로 50 밑에서 골든크로스가 납니다. 신호가 나왔죠. 신호 나왔을 때는 이틀 뒤에 분명히 5일선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약하다는 얘기죠. 50 올라갈 때 11선 위에 올라갑니다. 11선 위에 올라가는데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얘기가 틀리느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차트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막상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이게 11선의 상관관계 때문에 여기 조금의 그런 건 있어요. 왜곡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올라갔느냐 안 갔느냐, 너 얘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 올라갔는데 11선과 5일선의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져야지 정확한데 여기서 이틀 뒤입니다. 하루 이틀 뒤에 오니까 얘가 데드크로스를 내죠. 그러면 얘가 올라갈 시간적 여유도 안 주고 데드크로스가 난다는 얘기는 캔들이 5일선 밑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 있다 그러더라도 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내가 여기서 주식을 들고 가도 돼, 안 돼를 여기서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보편. 여기가 오늘이라면 걱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때 데드크로스의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신호가 나왔다면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이 신호가 나온 날 종가 이전에 탈출을 해야 됩니다. 일단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얘가 데드크로스가 살아서 50m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5일선과 11선을 데드크로스 있으면서 5일선 밑에 캔들이 내려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오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해 줄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침체 20m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20m로 내려가서 20 위로 올라올 때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은 여기는 급락자리입니다. 급락자리.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50m에 50 위에 있다가 50m로 내려올 때는 그냥 하락입니다. 하락. 그 하락 중에 더 큰 하락이 20에서 무한대로 갈 때 강력한 하락이 거기 들어있어요. 거기 내려갈 때는 우리가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그 탈출 안 하면요. 그냥 여기에 전체 내려온 물량의
한 방에 하루에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 침체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려 그러면 여기가 26일이 됐든 52가 됐든 26일에 신저가에서 26일에 신저가봉을 찾거나 52의 신저가에서 52의 신저가봉을 찾는 게 가장 빠른 일입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럴 때 얘가 그 이후에 골든 크로스의 하살 표시가 나오면 비로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일목균형표로 보면요, 기준선으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스트게트 슬로를 보면서 우리가 한올 바이오파마를 나중에 제가 설명을 욕입니다, 족입니다만 설명해 줘도 우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갈게요. 여기서 보면요, 얘가 침체 밑에서 골든크로스 나는 거는 써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골든크로스가 났다는 얘기는 윗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윗방향으로 올라갈 때도 20을 넘어설 때 그때부터 비로소 얘가 올라가는 형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침체에서 침체 들어온 데서 20m로 내려가는, 강력하게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을 올라온다는 얘기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얘기고, 20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50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주가는 내려오는 것만 멈춰놨을 뿐 윗방향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형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50을 가서 50 위로 가면 이 비로소 여기서부터 5일선이 돌아서는 정배열을 만들어내는 초입구입니다. 우리가 왜 정배열과 역배열을 찾습니까? 정배열의 초입구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서 정배열이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533은 5일선을 가지고 5일선과 11선의 상관관계, 5일선과 캔들의 상관관계가 스트게트 슬로에 들어 있으니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알면 우리가 주식을 남한테 이것 좀 봐주세요, 저것 좀 봐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데, 얘가 똑바로 80까지 올라가 버리면 얘는 우리가 배운 대로 52로 스트게트 슬로와 시그널이 올라갈 때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5일선의 정비열을 만들어 내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가 데드 크로스를 내려고 꺾어버렸어요. 오늘요. 5일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는 데드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보는 거는 이거보단 더 무거운 선이 위에 있는지 아니면 밑에 있는지만 보면, 얘가 11선이 5일선에 머리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게 저항이겠죠. 그러면 얘가 밑에 있다. 그러면 지지겠죠.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저항이 걸린 거죠. 그러면 얘가 내일 만약에 여기서 니로와가 데드크로스에 이 신호가 들어오면요. 이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침체까지 내려갈 때는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다 지우고 다시 설명을 여기서 조금만 해주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설명이 다 끝났어요. 요거 한 개가 있고 오늘 미국장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보세요. 얘가 50선 밑에 내려와 가지고 침체 들어가기 전까지면 주가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내려오죠. 요 봉은 침체로 들어간 자리에서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리고 침체 들어가 가지고 여기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50의 신저가까지 보면요. 여기 침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내가 색을 표시해 줄게요. 요거에다가 표시해 줄게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의 밑에는 침체에 침체에 무한대로 들어갔을 때 이때 강력하게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왜 또 더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게 하락의 반등을 갖다가 여기서 만약에 얘가 내일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얘가 침체로 들어가는 니로 데드크로스가 나면요. 여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강력한 하락이 들어옵니다. 강력한 하락이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반등 구간이었고 이거는 하락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 반등이 들어갔다가 다시 재차 하락이 들어가면 이게 여기처럼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벌써 여기서부터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벌써 내일 되면 강력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오늘 종가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요 스트레이트 슬로 요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걸 봐야 되는가? 우리가 맨날 보던 거 있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어떤 상황에 들어있나요? 지금요. 어떤 상황에 들어있나요? 내려갈 상황에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밑에서 누가 받치고 있습니까? 누가 받치고 있어요? 11선이 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11선이 골든크로스 나가고 있고 골든크로스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얘기고 21선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더라도 강력하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이게 강력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강력하게 안 내려간다는 것은 얘네들의 밑에 그물망이 하나 더 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애플로 돌아가서 보면요. 얘네들은 그물망이 없죠. 얘가 최초로 내려가면서 얘도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얘도 데드크로스가 났으니 얘는 강력한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보면요. 테슬라는 밑에 그물망이 하나, 두 개가 더 쳐져 있다는 사실. 이렇게 그물망이 쳐져 있다 하더라도 트릭스가 데드이면 이 그물망은 큰 힘을 못 쓴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위평선으로 볼 때 그렇죠. 일목균형표로 보면요. 여기에 강력한 지지선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한올 파이오파마를 볼 때 그 내용이 필요 없으니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겠죠. 우리가 맨날 보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보십시오. 엔비디아 보면요. 엔비디아는 지금 윗방향으로 5일선 위에 캔들이 올라가는 형국인데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5일선이 11선이 골든크로스가 내겠죠. 그러면 이 밑에는 어떻습니까? 골든크로스가 났나요? 그냥 돌려만 세워놨을 뿐 얘도 돌려만 세워놨고 얘는 데드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올라갔다가 거꾸로 내려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도로 다시 내려갈 거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고 얘는 올라갈 거야라고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일목균형으로 볼 때는 얘가 올라갈 수 없는 길로 지금 속임수를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이크론 스포트겠죠? 마이크론. 자, 보십시오.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52에서 데드가 났고 50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돌려 세우려 하고 얘네들은 가열권에 있습니다. 얘는 아직까지는 좋다고 얘기하고 이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전혀 없습니다. 얘가 50 밑으로 내려올 때 얘가 50 여기서 보면요. 정확하게 보이죠. 얘가 50 밑으로 내려올 때 같이 내려가더라도 이 밑에 큰 대장의 거물이 데드크로스가 났다가 바로 골든크로스가 나면 요 자체가 눌림목으로 됩니다. 요 눌림목으로 되는데 이 역시도 일목균형표로 보면요. 여기가 눌림목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다 봤죠? 우리가
제 종목 9개 샀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면요. 제일 처음에 보면 강력해. 그 다음 니로와, 눌림목이 곧 오겠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사야지 하는 자리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요거 한 개만 설명했을 뿐인데, 요거 한 개만 설명했을 뿐인데,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길가길사에서 저한테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보여주세요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종목을 보면서 오늘 시간이 늦어서 좀 짧게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한올 바이오팜입니다. 한올. 자, 한올 바이오팜입니다. 한올 바이오팜을 여기서 일목균형하고 다 놓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좀 복잡하면 띄어내서 따로따로 설명해 줄게요. 요거는 이 영상은 하방에 올려주면서 길과 길 사이에 댓글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보신 분은요, 이 깊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요, 유튜브에서 하방 치시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구독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린 제약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어보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성별 안 물어보고요. 나이 안 물어보고요. 뭐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근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오셨으면 손 한번 흔들면서 하하방의 형님들한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하하방의 형님들 지금 100분 넘게 계시는데요. 저희 방에 들어오면 다 형님입니다. 다 형님이에요. 성별 뭐 나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형님으로 다 모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오시면 손 한번 흔들어 줄라. 그리고 재미있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 그거 보는 재미로 사는데 요새 하하방 댓글이 없어요. 희망이님 빼 없어요. 희망이님 사랑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올바이오파마를, 이걸 한번 봐줄라 그래 봐요. 제가 여기서 한번 보고, 지금 뭐 구름도 있고, 빨리 여기서 이제 스네스텐 후행스텐 어디 있죠? 여기서 잠깐만요. 후행스텐은 요 들었네, 여기 붙어가 이거 안 보였는데요.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기준선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얘가 들어올리면 그냥 날아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날아갑니다 했는데 얘가 지금 50m로 왔다는 얘기는 5일선 밑에 캔들 있고 5일선과 11선의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지표가 12호가 뭡니까? 데드크로스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0m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보면 얘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매일매일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모양은 급등을 갈 수 있는 모양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급등 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급등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자리에서. 급등 자리입니다. 급등 자리에요. 급등 자리, 급등 자리, 급등 자리, 급등 자리. 비슷한 급등 자리. 여기서는 없네. 비슷한 급등 자리가 안 보이네요. 전산이 바뀝니다. 전산 바뀌는 시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저거 왔나?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다 찍었는데 네가 그러면 어떡하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산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이제 바뀌죠. 모래시계 보면 아시죠?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내고요. 그 자리가 뭔가 하면요. 이래요. 제가 여기서 봐줄게요. 여기서 있나요? 그 자리가 많은데. 여기서 봐줄게요. 여기서 보면, 이 자리도 안 보이네요.
조금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찾아볼게요. 얘는 그런 자리를 지금까지 이게 성격이거든요. 주식이 성격인데 성격이 그런 급등 자리를 안 만들어내네요. 이게 성격상. 자, 우리 종목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뭔 얘기인가만 내 자리에 캔들이 있을 때 보세요. 우리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자리에 캔들이 요게 있을 때 붙여놓고 있을 때 앞에 구름이 좁죠. 지금 그 하늘바에 가면 구름이 좁을 겁니다. 요 좁을 때 내 캔들이 요 있는데 이 후행스텐이 내 머리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자리가 급등 자리입니다. 52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급등 자리예요. 근데 이 급등 자리에서 얘가 다시 내려와서 행보하다가 내려오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돌아가서 한울바이오파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와서 보면요. 여기 구름을 좁혀놨고 내 안전자리 구름이 여기 있습니다. 후행스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후행스텐은 만약에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후행스텐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캔들이 윗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윗방향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구름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강력한 자리에서도 얘가 여기서 그걸 만들어낼지 안 만들어낼지가 있는데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52로 올라간 상태에서 얘가 다시 골든크로스의 신호가 나오면서 80을 올라갈 때는 이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가 이제 여기서 보면요. 얘가 내려올 자리가 여기 빗각이 뭐죠? 무슨 빗각입니까? 이게 당국의 협조 빗각 같은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이 빗각 자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77, 77. 여기가 77이 맞죠? 57, 88, 77을 찾아라. 77, 6.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네, 여기. 77. 이거 당국이 협조로 요게 3일 올라간 거, 이거 3일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올라갔었죠. 요 당국이 협조 자리로 얘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급등을 가면요. 스트레이트 선로를 우리가 아까 전에 미국 쪽에서 배웠듯이 얘가 만약에 여기서 침체를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안전마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데드크로스가 안 난 상태에서 붙여놓거나 이러면 되는데 얘는 이미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상태에서 얘도 데드크로스가 확정이면요. 여기서 속임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출해 보면요. 많은 공부를 해보면 어떤 공부가 되는가 하면 오실레이터가 음의 오실레이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방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음의 오실레이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 이틀 동안 요게 속임수예요. 그러면 오늘 이미 얘가 양의 오실레이터 떴으니까 가장 짧은 양의 오실레이터가 떴으니까 오늘 내일 얘가 칩체로 안 들어가고 골든크로스를 내서 50을 올라가는지 얘가 다시 골든크로스 내서 80을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얘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오늘 캔들이 나온 걸 보고 내일 아침에 일찍에 얘네들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번 봐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이 이걸 읽지를 못하는데 제가 이걸 봐주세요. 이거 10번이고 20번이고 봐드릴 수가 있죠. 저희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자님인데 내가 못 봐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좋은 얘기를 해줄까요? 나쁜 얘기를 해줄까요? 그런 건 아무런 중요치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 얘기를 본인이 주식을 샀으니까 본인이 이거를 읽어낼 수 있고 판독해낼 수 있고 이거를 읽어낼 수 있고 판독해낼 수 있는 능력이 능력자냐 능력자가 아니냐를 본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고 안타까운 일은 이거를 배우셔서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배우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배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저희 유튜브 방에 보면요. 하하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에 오셔가지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형님들 계시는데 손 한번 저 왔어요. 신출내기 왔어요. 이러면서 글 한번 써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 아니면 일자라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 손 한번 들어보시고 공부하실 생각 있으시면 하하방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제가 스트게트 슬로를 설명해 줬던 이유는 여기에서 변곡점이 지금 변곡점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당국이 26일에 당국의 협조도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얘가 그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는요. 스넨스텐 2의 당국의 협조도 끝났고요. 오로지 뭐만 남아 있는가 하면요. 9일의 상관관계가만 있어요. 그러면 9일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 밑에 걸 무시하고 9일 전환선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만 우리가 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9일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9일입니다. 이건 보나마나 우리는 딱 잡아내요. 이게 9일이 고점과 저점입니다. 이건 뭐 신기하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서 9일입니다. 10일 보면 돼요. 글씨가 보니까 땡긴 이렇게요. 여기 10일이죠. 맞나요? 11일입니까? 10일이죠. 그러면 이 10일이면 오늘 당국의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여기 전환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 전환선이 올라갈 때 내 캔들이 위로 오면 이거는 하방입니다. 자, 전환선이 올라갈 때 주가가 내려오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이냐 비슷 뜻은 완전히 틀리는데요. 제가 경상도라 그런지 발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요. 당국이 협조를 하는 거는 뭐를 찾아보는가 하면 이거 당국 협조 너무 얘기했는데 당국이 협조가 있을 때 정상이 어떤가 하면 위로 당국이 협조가 올라가는 전환선이 올라가는 당국이 협조가 있을 때 캔들은 내려오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보는가 하면요. 이 내려오는 캔들이 내려올 때 여기서 요게 변곡점이라는 얘기예요. 요 자리가 변곡점이 돼서 반대로 요게 반대로 움직이는 걸 찾는 거예요. 요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 얘가 올라갈 때 변곡점이 생겨서 주가가 캔들이 내려오는 게 정상이 맞지만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떠가지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급등 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찾는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올라가더라도 어디를 넘어서야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넘어서야 될까? 여기를 넘어서야 돼. 이 가격을 넘어서야지만이 여기 가격을 넘어서야지만이 52의 신고가에서 얘가 앞에 선행2가 선행 스팬이라니까 그걸 다 틀렸다고 집어주시던데요. 선행2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행2가 당국의 협조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얘가 행보를 할 겁니다. 이거 행보를 해요. 이게 행보를 합니다. 이 행보하다가 여기 가격을 넘었을 때 얘가 여기를 넘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자리에 구름과 기준선과 전환선과 후행 세트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이걸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요런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하방에 오셔가지고요.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걸 전체를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의했는 거는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주식을 아무리 나쁜 자리에 샀다 하더라도 얘의 흐름을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샀으면 이 회사에다가 그냥 목을 매는 강신도가 됐겠지만 여기에서 샀다 그러면 이 회사는 죽을 놈의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죽을 놈의 회사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샀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있을 때 얘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잘못 진입했다면 이 회사는 죽을 놈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사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샀는 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사는 거를 멈추시고요. 이거를 손절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 얘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자리를 공부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계좌 분리하셔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는 것만 다시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아무런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셔야지 되지. 이 공부를 안 하고 저한테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 좀 봐주세요. 저것 좀 봐주세요. 그게 내가 이거 10번 아니고 100번은 못 봐주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한 주씩 사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 하하방에는 1시간짜리 영상을 기본적으로 뽑아주거든요. 심도 있게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그 1시간, 이 스트게트 슬로 아니면 이게 MACD 오실레이터만 설명해도 1시간 설명해야지 요거 요거 하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설명해 주면서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해 줍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제 영상을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다면 유튜브의 하하방으로 놀러 오십시오. 요거 영상은 하하방에도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한테 댓글에다가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